네, 안녕하세요. 제가 뭐 윤빠라면 윤빠고 윤빠가 아니라면 아니죠. 저 같은 사람은 사실 좀 반골 기질이 심해서 뭐 빠 하기 힘들죠. 근데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 제가 보기에는 역사적인 역대급 취임사입니다. 이 역사적 취임사를 오늘 대해부하겠습니다. 대해부하면서 제가 이제 약간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딱 한 포인트밖에 없고요. 전체적으로 너무 훌륭하고 감동적인 취임사였습니다. 자, 먼저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게시될 때에 광고가 붙지 않습니다. 재수가 좋으면 하루 만에 붙고 운이 나쁘면 일주일 열흘 지나서 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일단 모든 건 머리에서 잘 질러야 돼요. 앞대가리에서 빵 하고 잘 질러야 되는데 이 취임사가 앞대가리가 참 죄송합니다. 앞머리가 뭐 취임사야 뭐 대가리라 그래도 되죠. 사람이 아니니까. 취임사가 앞대가리가 정말 제대로 질렀어요. 키워드 자유민주, 시장경제, 공화국, 인류에 대한 책임입니다. 여기서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두 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이게 국민주권, 다시 말해서 공화국을 뜻합니다. 로 재건을 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 즉 이거는 인류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머리에서 빵 하고 기본을 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위기와 기회, 우려와 희망이 그 다음번에 딱 제시되는데 이것이 좀 내용이 제가 보기엔 조금 많이 아쉬워요. 그러나 내용이 아쉬울 뿐이지 이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각입니다. 관점. 관점이 세계적 문명적 관점이에요. 그거는 최고입니다. 취임사가 세계적 문명적 관점을 갖고 여기 세계 시민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국제사회, 연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지금. 이런 취임사가 아마 존재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여기서 보면 보면 이제 세계의 지금의 위기를 얘기해요. 팬데믹 위기, 교육 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 즉 경제 위기, 세계 시장의 교란, 기후 변화, 식량 에너지 위기,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그런 이 말도 안 되는 깡패짓, 군사 침략에 의한 위기, 이런 위기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이 위기가 어느 한 나라가 나서 가지고 또는 서너 개 나라가 나서서 해결할 수 없는 위기들이다. 이 위기들이 이제는 다양한 형태로 복합적으로 인류 사회, 인류, 세계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요. 국제 사회에 지금 앞에 닥쳐 있다. 거기다가 국내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이 떨어져 있고 실업이 높아지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적 갈등이 다양하게 드러남으로써 공동체 유대, 저거 이제 영어로는 공동체 결속력이 아니라 공동체 유대라고 표현합니다. 커뮤니테리안 어태치먼트라고 이제 정치 철학에서 얘기해요. 공동체의 결속력, 공동체 유대가 흔들리고 약화돼 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싶은 건 이 위기의 저거예요. 위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후 변화, 저건 그 다음에 뭐 식량 에너지 위기 이런 거 잘못 지적한 거다, 위기를.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무병사적 세계사적 관점에서 지금 상황을 보려는 거, 그 관점은 베스트다. 이 관점이 그렇게 제대로 잡히면 내용을 좀 잘못 봤더라도 다음번에 제대로 봐요. 인간은 관점의 동물입니다. 관점이 최고예요. 내용은 좀 부실해요. 부정확해요. 왜 부정확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의 그런 위기의 근본 뿌리는 뭐냐면 1990년경 공산권 붕괴 이후에 결국 미중 미럴과 글로벌리스트 개발질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 윤 대통령이 어저께 만약에 거기서 지금 세계 위기의 뿌리에는 1990년경부터 본격화된 미중 미럴과 글로벌리스트들의 개발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백모가 할 얘기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는 그건 이제 그 대통령과 그 주위에 이제 그 브레인들이 해야 될 일이죠. 저는 그 걱정까지는 안 해요. 글로벌리스트 개발질이라는 게 뭐냐? 하나는 네오콘, 이건 글로벌리스트 오른팔이죠.
미국의 세계 경찰로 상시적 전쟁 상태를 유지해야 공화국으로서의 미국의 기풍과 품격, 국격이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살벌한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좌파죠. 오바마, 클린턴. 둘은 샴 쌍둥이입니다. 이거 했다 이거 하고 이거 했다 이거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문제는 뭐냐. 악마 내러티브예요. 악마 내러티브. 무한 젠더. 그 다음에 역사 전복. 그러니까 남녀 성급은 의미 없다는 거죠. 그 정부가 나서서 띄우잖아. 바이든이 트랜스젠더 띄우잖아요. 이해가 그러니까 이거 뭐야 도대체. 대통령이 왜 트랜스젠더를 띄워. 뭔가 악마성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그 다음에 역사 전복. 바이든이 나서서 조지 플로이드 마약상에 마약 중독의 히스토리가 있고 죽은 사망 원인도 마약 중독일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제20달러 위조 지폐를 유통시킨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그래 경찰한테 개기다가 경찰의 FM대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뭐가 이상하게 잘못 꼬여갖고 숨진 그 사람을 거의 성자의 반열에 올려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미국 영사관과 대사관에 BLM 검은 깃발을 걸게 만들었잖아요 바이든이. 그 역사 전복이거든. 그건 뭐냐면 미국이 식민주의, 백인 우월주의, 체계적 인종차별에 의해서 노예주의 이런 것에 의해서 운영되어 온 나라다. 지금도 그게 뿌리 깊게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 이게 역사 전복이거든. BLM 검은 깃발이 바로 역사 전복이에요. 죽창으로 일본 텐노의 배를 찌르는 그런 그림을 대한민국이 전 세계 영사관에 다 건 거랑 똑같은 일이에요 그게. 일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이런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뭐 세계가 위기에만 몰려 있다라는 식인데 여기에는 문명 안에 세계가 이렇게 위기에만 몰려 있으면 인류는 멸종입니다. 우리 다 단체로 청산가리 단체 구입 공동 구매해서 먹고서 꼬르륵 가는 게 좋아요. 인류 어차피 구원 안 되는데. 여기에 뭔가 문명적인 건강한 그 가능성이 있다고. 이게 뭐냐면 개인 미디어, 개인 소통, 개미소관, 개인 관점, 개미소관. 그 다음에 지난 50년 동안 인류를 옥죄어왔던 빌어먹을 놈의 중동 석유 강박증으로부터의 해방. 페트로 강박으로부터의 해방. 이거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왜냐면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페트로 강박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얘기는 미국의 세계 경영 전략이 전혀 이제 음모라든지 전혀 그 공작이 필요 없다. 그냥 원칙대로 가치대로 밀고 나갈 수 있다. 이제는 위선이 필요가 없다. 당당하게 갈 수 있다. 그 얘기가 된 거예요. 스텝이 꼬일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그 길을 열어젖혔던 점에서 트럼프가 위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짧은 한 구절에 조금 어렵더라도 한편으로는 이러이러한 국제적인 위기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류가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개인 관점, 개인 미디어, 개인 소통에 의해서 이제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뚜렷한 주관을 가진 개인으로서 주관과 주견을 가진 개인으로서 거듭나게 됐고 더 나아가서 인류를 항상 공포에 질리게 만들었던 중동 석유에 대한 일방적 의존, 절대적 일방적 의존으로부터 인류가 해방됨으로써 여러 가지 미국의 셰일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은 무배출 원전, 무배출 소형 원전 우리나라가 개발한 이런 우리나라가 그쪽에 개발하는 아닌데 접근하는 최강의 기술을 한국이 갖고 있어요. 이런 것에 의해서 인류가 이제 새로운 차원 이제 그런 그 중동 석유로부터의 강박증으로부터 해방됐다라는. 그래서 이제 세계가 좀 더 밝고 세계가 좀 더 원칙과 가치에 충실해질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또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한 패러그래프 그렇게 제대로 정리했으면 훨씬 격조가 높았을 것 같아. 그게 없다는 게 아쉽고 좀 잘못 오류가 있는 게 오류가 뭐냐. 기후변화 미신이란 말이에요.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 종말론이에요. 웨더 체인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특히 기후변화가 이게 원인이 이제 저쪽은 화석연료를 떼서 이렇게 된다라 그러는데 이게 화석연료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CO2는 증가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이게 어떤 다른 큰 사이클, 이때까지 지구의 역사를 보면 큰 사이클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게 올 때가 됐다고요. 큰 사이클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요, 원인을. 그 다음에 식량위기, 환경위기는 이게 식량위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뭐야, 그 GMO가 다 나오고 이래가지고 식량 자체 잘만 생산하고 분배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게 그 조던 피터슨이 얘기하잖아요. 저 문제는 인류 전체가 GDP 1인당 5,000달러 선을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류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도. 그래야 제대로 먹고 환경을 지키고 이런 개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아주 타락한 나라에 예를 들어서 유엔에서 식량 밀어준다 그러면 딜리버리 과정에서 80%가 증발해 버린다고요. 그 연결되는 과정에서 부패에 의해서 먹이사슬고리. 그러니까 식량 위기의 본질이 뭐냐, 저게. 인류가 식량을 생산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식량 위기냐? 아니거든요. 이젠 그걸 넘어섰어요. 식량 위기의 본질은 뭐냐면 일부 극빈국들의 수준이 급속히 올라와야 돼요. 구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럼 저거 다 해결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원인을 좀 잘못 짚고서 그냥 피상적으로 나열했다, 위기를. 그래서 좀 그건 아쉬워요. 그러나 그건 이제 부분적인 강론이고 전체 관점이 지구를 딱 내려다보는 문명과 세계를 이렇게 조망하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이건 베스트죠. 그 다음에 이제 제식으로 번역을 하면은 진실경멸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 지성주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지성주의라는 거는 철학이 없습니다. 정치 철학이나 도덕 철학이 없는 용어예요. 저는 영어로 항상 번역을 해봐요. 그러면 이 양반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그러면 결국 뭐냐면 과학과 진실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지성주의다 이거예요. 과학과 진실에 대한 존중. 아, 그래?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로 지성주의는 그 뜻은 과학과 진실에 대한 존중. 그러면 우리 용어로는 뭐야? 백모가 이때까지 얘기한 것. 진실 존중이네. 머리의 정직성, intellectual integrity.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저께 얘기한 반지성주의는 뭐겠어요? 지성주의에 반대니까 intellectual integrity에 반대, 진실 존중에 반대, 진실 경멸이네. 우리가 얘기했던 거예요. 즉, 이 패러그래프의 지금 의미는 뭐냐면 민주주의의 위기는 사람들의 기풍이 진실 존중의 그 기풍이 약해서 오는 거다. 사람들이 진실 존중의 기풍이 높다면 민주주의는 위기가 안 온다. 당연한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개인 진실 자유는 하나의 새 얼굴이라고. 자유는요, 궁극적으로 따지면 진실을 지향할 자유에는 인간에게 다른 자유가 없어요. 궁극적 자유는. 뭘 해도 자유를 못 느껴. 그러나 나 자신의 이해관계, 나 자신의 입장, 나 자신의 편견을 뛰어넘어서 진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드라이브 속에서 내가 나를 넘어섰다라는 자긍심과 해방감을 느낀다고요. 그게 진정한 자유고 그게 유일한 자유예요. 그건 제 얘기가 니체 얘기입니다. 제가 본 니체의 해석판이에요. 해석을 하면 전 그렇게 보여요. 그게 제가 본 키에르케가르 얘기예요. 그래서 맞죠. 그렇게 본다면 진실 존중이 없으면 개인 죽어요. 자유 죽어요. 아니, 힘 있는 놈, 돈 가진 놈이 다 야, 조용히 해. 오늘부터 이거야. 거기에 자유가 어디 있고 개인이 어디 있어. 진실 존중이 없으면 개인도 죽고 자유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양반은 자기 방식대로 진실 존중이라는 거를 지성주의라는 영어로 번역이 안 되는 용어로 썼고, 진실 경멸을 반지성주의라는 영어로 번역이 안 되는 용어를 썼지만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저게 자기가 쓴 원고예요. 제가 보기엔 본인이 쓴 원고라고.
상당 부분이 본인이 다 주요 부분은 본인이 수정해서 가피를 하고 다시 바꾸고 이랬을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저건 맞는 얘기입니다. 민주주의를 우리가 만약에 개인과 자유로 규정한다면 개인 자유로 규정한다면 그 민주주의가 언제 위기에 빠지냐. 사람들이 진실 존중을 잃어버리고 진실 경멸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풍조가 되면 민주주의 붕괴하고 위기에 빠져요.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함께 헤쳐나가자. 그런 얘기고요. 이제 그 다음에 탁 얘기가 튑니다. 여기서 이제 뭐냐. 인류 보편의 가치. 여기 보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야 된다. 인류 보편의 가치를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공유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 인류 보편의 가치는 한마디로 자유라는 두 글자로 축약된다. 정치적 자유, 그 다음에 시장 경제에서의 자유. 시장 경제의 자유. 그러한 정치적 자유와 시장 경제의 자유는 번영과 풍요를 만들어내고 또 번영과 풍요는 그 자유를 다시 강화하는 이 순환고리를 가지고 있다. 이 소리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이러한 자유의 순환고리 속에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나는 자유인이 되고 너는 예속인이 되는 그렇게 되면은 자유가 궁극적으로 다 깨진다. 한 공동체가 다 같이 자유인으로 지향해서 발전하는 상태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결국 뭐냐? 항산, 항심이라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에 대한 접근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다 제공돼야 된다. 그래야 그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각각이 자유시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사회가 그렇다면 인류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 얘기예요, 이제. 개별 국가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기아와 빈곤, 공권력과 군사력에 의한 불법 행위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자유시민으로서의 존엄한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연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투쟁해주고 도와야 한다. 전 그래서 아마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화기 지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의 지금의 여러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뭐냐. 과학기술 혁신에 의해서 빠른 성장을 이루고 사회 이동성, 소셜 모빌리티, 그러니까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계층이 순환될 수 있는, 잘 살던 사람이 망해서 아래로 내려가고 뭐 어렵던 사람들이 이제 그 근면과 창의를 통해서 사회의 이제 자산가층으로 올라오고 이 사회 이동성이 돼야 된다. 빠른 성장과 사회 이동성. 그러려면 결국 과학기술 혁신이 필요하다. 그런데 과학기술 혁신을 하려면 마지막 문장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미국과 같은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연대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다시 국제연대가 나오는 거예요. 과학기술 혁신이 한 나라의 일이 아니다, 이제. 그거 제대로 하고 있는 자유진영과 연대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여기서 뭐를 얘기하냐. 자유와 인권의 가치, 인류 보편의 가치를 존중하는 나라들과 연대하겠다. 즉, 자유진영과 연대하겠다는 거예요. 중국이나 러시아 생까고. 그리고 오직 전쟁을 겁내기만 하는 취약한 평화는 그건 평화가 아니다. 전쟁 겁내서는 안 된다. 자유와 변형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제대로 된 평화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북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북한을 뭐 해방시키자. 북한 주민이요 모두 남쪽으로 오세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쿨한 얘기예요. 너희가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가 국제사회 전체를 동원해가지고 너희의 경제와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우리가 담대한 발걸음을 취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얘기합니다. 문재인이 한 번도 북한 비핵화 얘기한 적 없죠. 전부 한반도 비핵화죠. 김일성이가 주장했던 거. 그때부터 주장했죠. 김일성이 죽을 무렵부터. 자, 그래서 계속해서 국제사회 연대, 즉 한미 공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취임사가 전체가 자유, 인류 보편의 가치, 한미 동맹을 딱
한미동맹이란 말을 표현 안 하고 그것을 딱 이렇게 딱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이 중요하고 이를 지지하고 수호하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한국이 스스로를 규정해야 되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확대하는 데에 기여해야 된다. 우크라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더욱이 이제 여기서 핵심적인 게 지금 한국 문제와 국제 문제를 분리할 수 없다. 국제 사회에서 우리한테 요구되는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국내 문제를 어떻게 풀지도 눈에 보이는 법이다. 즉 자유, 인권, 공정, 연대라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공화국을 강화하고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의 공화국이거든요. 공화국을 강화하고 국제 연대를 강화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비전을 지금 표방하고 있고 딱 하나 옥의 티라 그런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위기를 진단할 때 그 위기의 강론이 아직 그 심도가 좀 덜 들어가 있는데 그 강론은 사실은 정부 정책과는 좀 그 심도가 덜 들어가 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어요. 교육이나 문화 쪽은 문제가 좀 되는데 나머지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지식인들 보면 뭐 백모나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몇 명만 이런 용어들을 쓰지 누가 악마 내러티브라는 용어 쓰고 누가 글로벌리스트들의 진짜 문제가 무한 젠더, 기후 종말론, 그 다음에 역사 전복입니다라고 그렇게 딱 개념 3개 정리해서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공화국이라는 용어도 이제야 다른 사람들이 좀 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권력 게임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깊은 고뇌와 통찰 끝에 나온 수준입니다. 최상의 수준에서 나왔습니다. 감사하고요. 건방진 말씀드리면 동지로서 같은 시민 동지로서 백모나 또 우리 시청자님들은 각자 자신의 역할에서 윤석열의 동지로서 윤석열의 자유시민 동지로서 자기 분야에서 또 자기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해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